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감박사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와, 오늘도 날씨가 어제보다 더 푸르르군요. 어제보다 더 맑아요. 와, 곱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만 해도 행복하네요. 어제처럼 곰바위에 앉아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마음밭을 일구는 그 책을 들으면서 풍욕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108배 체조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루 일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음, 그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뭐 정신력이 일단은 단단해야지 누구의 어떤 말에도 이렇게 판단력이 정확히 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음, 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왜 상담을 하고 싶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저였답니다. 이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별거 아닌 제가 그냥 퇴직 교사일 뿐이고 그리고 또 난소암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환자일 뿐인데 제가 생각났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와 신난지 마치 뭐죠? 꽃이 된 듯한 내지는 바위가 된 듯한 땅이 된 듯한 하늘이 된 듯한 시냇물이 된 듯한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전화를 1시간가량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데도 행복하더군요. 왜냐하면 힘들 때 그래도 그 컨택이 되었다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뭐 저야 일단은 어떤 그 정규직을 갖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사에서 그만두고 나서는 그렇게 7시 거의 뭐 6시 반 정도 7시 전에는 나갔죠.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일찍 출근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개인이 아니라 공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의 일상을 이제 체킹 그야말로 체크리스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와, 그 일상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지겹더라고요. 재밌고 즐겁기도 했지만 저와의 시간이 없었던 거죠. 거의 그 주변인이 꼭 옆에 있어야 됐었고 또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홀로 고독한 존재인데 그 고독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독을 향유할 때는 정말 삶이 풍족해진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고독이 외로웠었죠. 그런데 아프고 나서 이제 달라진 거는 그 고독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립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그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홀로 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걸로 이제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로에 선 거죠. 사실은 이제 신장 쪽에 암이 생겨서 동네 병원에서 이제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서울에 이제 큰 병원에 그 자리가 잡히기까지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이제 그 좋은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셔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세요. 딱 얘기를 들어보기만 해도 그렇게 이제 삶을 영위하시다가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지 1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항암도 했고 그래서 뇌 쪽으로 전이가 보였고 폐 쪽에도 전이가 보였는데 산을 다니면서 뇌에 있던 암이 사라졌다는 거죠. 뇌 전이 된 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자연의 따뜻함, 그 산이 지금 산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가 내 몸이 산소로만 찬다면
그리고 또 좋은 물을 먹는다면 그 암이 사라진다는 이런 그 자기 몸을 바쳐서 연구하신 분들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의학, 뭐 대체의학, 그 다음에 자연치료 이쪽이 아니라 당신이 암 환자가 되어서 했던 실천 사례별들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위암 말기였죠, 부인이. 그리고 남편이 이제 과학 선생이었는데 사표를 내고 무작정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지리산 속에서 이제 산에서 나는 것들을 캐서 해먹고 그다음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고 이제 두 분이서 마음 편하게 이제 지내셨겠죠. 그렇게 했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편 같은 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에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경 사업으로 오히려 더 교사를 했던 때보다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결단력의 문제죠.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수천 수만 갈래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길은. 제가 이제 이 경험을 한 게 언제 경험을 했느냐면 삶이 너무 힘들었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제 스스로 이제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걸 헤쳐나가는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을 이제 여자들 셋이서 20km 이상의 넘는 배낭을 짊어지고 6박 7일 동안 강화도를 완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하고 저녁은 선식으로 간단하게 때우고 그 다음에 그 점심만 음식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먹는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었죠. 너무 많은 먹는 거, 너무 많은 물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 자연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쉴 때 점심 때 쉬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잔치하듯이 2시간을 이제 쉬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아마도 1시간이었겠죠. 2시간은 좀 많은 것 같고 1시간 동안 이제 맛난 음식을 즐기면서 나에게 이제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먹었던 에이스의 커피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이제 걷는 거죠. 논두렁, 밭두렁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그 계절을 이제 걷다 보면은 쓸쓸하죠. 근데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산을 보면은 여러 갈래 길이 보였고, 그리고 그 밭두렁이나, 밭고랑이나 논두렁 여기 같은 경우도 길이 다양하게 무수히 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교사의 길만을 고집을 했는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직업을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교사직을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대안교육을 뭐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를 그 고집 있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소속이 저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전교조를 했다가도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해보다가 안 맞는 것 같았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교사협의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그런 그 공제라든가 이런 교직원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런 단체에 소속되는 거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아는 공부를 스스로 해서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나눴을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제 행복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두 아이에게 먼저 또 실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런 그 몸소 실천하는 그 삶을 가장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은 책으로 읽는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남의 얘기잖아요. 그건 제가 겪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솔직히 남의 말을 좀 잘 안 믿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스트레스가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어가는 삶은 그래도 좀 안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강화도 그 여행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희열을 느끼고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무덤이 나타나더라고요. 무덤. 그러니까 즉 오르막길이 나타났어요. 하루에 8, 9시간을 걸었고 20kg 이상의 배낭을 메고 걸어서 발에 이제 물집도 잡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잠을 잔 곳이 찜질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조격을 꼭 해줬죠. 그리고 이제 목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꼭 걸어가면 마지막에 꼭 오르막이거나 무덤이거나 이런 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무덤이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자꾸 접하게 되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여행을 했던 그 경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즉 인생의 길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용기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때 교사로 사표 내고 그랬더라면 아마도 암이 안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아마도 개척을 했었겠죠. 저는 문화연대 활동을 한 교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했고 또 시를 쓰고 글을 쓰기를 원래 좋아하고 또 미술 분야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성향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아마도 다른 쪽으로도 아마 길을 냈지 않았을까, 1인 기업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나놓고 보면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단한 정신력을 일단 가지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가 산을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 6시에 퇴근하듯이 그렇게 산속에서 부부가 이제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즐거웠기 때문에, 재미났기 때문에, 그리고 묵묵히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뇌에 있는 암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가장 진실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따라서 아마도 이 두 분이 계속 그렇게 산을 다니셨다면 저는 분명히 암을 이겨내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항암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1년 만에 그 폐에 있는 암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 있는 실제 그 암은 크기가 줄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고민을 내놓은 거죠. 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든 저거든 다 옳은 거죠. 뭐 스스로가 판단하셨다면. 그런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항암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방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방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방사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안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제 기로에 섰을 때 저한테 말을 내놨을 때 저는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의 예를 들어줬어요. 요양병원에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던 여러 친구들의 사례를 들어줘서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우리 후배가 이제 저기였었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가 만약에 내가 그 항암제를 포기한다면 항암제가 없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안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만약에 항암을 하면서 산에 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름다운 루틴, 제가 한 루틴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면은 똔똔이가 된다. 5대5다. 결국은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항암제가 제초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 줄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거는 도움을 받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건강한 장기가 다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누구도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대개 암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 제가 본 케이스는 그 장기가 무너져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한 장기가. 왜냐하면은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건강한 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장기가 이제 손상되어져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암에 대한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항암을 하든 안 하든 그 본인의 선택에 달렸겠지만 제 견해는 그 쉬웠던 그 표적 항암제 30분밖에 안 맞는 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항암제는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제 몸의 그 장기들을 그 전에 장기가 벌써 무너져 있었겠죠. 본항암을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표적 항암제까지 3개를 써서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몸이 아픈 것을 보면은 장기에 지금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 6회 남은 거를 포기하고 정말 산에 올인하고 숯가마에 올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자연치료법에 제가 제 스스로 그 루틴을 짜서 실천을 하게 된 겁니다. 저 결단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절대절명의 결단을 해야지만이 목숨이 연명되는데 길게 연명되는 거죠. 100세까지 158세까지 저는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명이 되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셨어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발랄하고 신나고 슬기롭게 하루를 놀이하듯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봬요. 내일 기다려주세요. 안녕.